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안을 오늘 좀 제가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족보를 너무 자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족보를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보기에는 양쪽에 다 틀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마크 피터슨이에요. 우물파괴 개구리 연구소인데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하고자 하는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이것은 족보 관계. 제 영상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족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족보를 싫어한다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 오해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족보는 아주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족보의 문제이라고 하고자 합니다. 족보는 문제 있다고 좀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안을 오늘 좀 제가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족보를 너무 자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족보를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보기에는 양쪽에 다 틀립니다. 그 대신에 족보이라는 것이 한국의 아주 역사는 아주 깊어요. 또한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족보이라는 거 많을 거예요, 한국에. 어떤 친구가 경주 최씨이신 분인데 족보를 좀 중요성을 유네스코에 인정을 받도록 해보자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운동이 있는데 난 그거 지지합니다. 완전히 지지하는 건데 하지만 문제는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사람은 족보를 싫어하고 뭐 선비도 싫어하다고 유교도 싫어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 너무 자랑스럽게 자기 족보를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 보기에는 둘 다 양쪽에 다 틀린다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양쪽에 다 틀린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놀라운 소리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은 족보가 많은데 한국에 올바르게 족보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주로 한국의 족보를 틀리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은 조선 초기 봅시다. 조선 초기에는 조선에는 아주 첫 번째 나온 족보가 안동권지보인데 그 안동권지 족보에는 재미있는 게 딸의 후손은 아들의 후손과 똑같이 후하게 했던 거예요. 또한 자녀는 난 순서로 기록했습니다. 출생 순서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집에 여기 보이죠. 요, 자녀. 이거 난 순서입니다. 또 여기서 딸의 후손은 아들의 후손 다 이렇게 하는데 불평 없이 평등하게 남녀 아들 딸 아주 평등했었습니다. 그 족보는 뿐만 아니라 저기 상속법에도 평등한 상속법 있었잖아요. 그 분재기 옛날 그 상속 문서가 아주 몇 개 남아 있잖아요. 17세기 말 때까지 아주 평등하게 했었는데 그 17세기 뭐 1660년, 70년, 80년 때부터는 바꿨고 그때부터는 북의 사회가 생긴 거예요. 또한 평등하다는 것은 조선 초기, 조선 중기까지 결혼의 방식도 평등하게 했었어요. 시집가는 사람도 있었죠. 또 장가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주 평등하게 양쪽에 편리한 대로 원하는 대로 좀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계가 있는데 부계가 있기 전에 모계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100% 틀립니다. 한국에는 모계는 없습니다. 뭐 옛날 신화 시대 몰라도 역사상에는 모계는 없습니다. 부계의 반대는 모계는 아닙니다.
부계의 반대는 또한 양편에 인정하는 가족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사회에서는 족보가 이렇게 내리는 거 하면은 딸의 후손, 아들의 후손 이렇게 다 기록하는데 올라가는 것은 이런 족보 있었습니다. 이것은 팔고조도이라는 거예요. 팔고조도는 8고조의 그림이에요.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있고 올라가면은 거듭돼요. 더블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둘, 증조 할아버지는 넷, 고조 할아버지는 8고조도 이렇게 8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신다면은 어머님도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엄마도 있고 저 할머니도 있고 증조 할머니도 있고 고조 할머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편의 궤도, 양편의 가족 궤도를 좀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8고조도보다도 8고조모도이라고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또 많았었어요. 여기는 몇 개 있는데 또 많아요. 옛날에는 이 8고조도이라는 거예요. 예, 이 8고조도이라는 것이 사실은 서양에서 pedigree chart이라고 해요. pedigree chart.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은 옆으로 가는 거, 한국에는 위로 가는 거지만 미국에는 서양에서는 유럽에도 이렇게 8고조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five generation pedigree chart이라고 한 거예요. 또한 이런 것이 family tree이라는 거예요. 왼쪽에는 한국의 8고 제도, 오른쪽에는 이 서양의 가족 나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이 족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제안 하나 있는데 이 족보 문제는 사실 현대 과학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양쪽에 DNA 봤잖아요. 염색체. 뭐 제가 공부할 때는 24개 있는데 지금 23개 했던 양쪽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DNA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왜 무시해요? 이 한국 북의 사회에서는 이 북의 사회의 족보는 전통의 족보는 이 어머님을 뭐 언급하지만 어머니 편 주로 무시하잖아요. 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양쪽에 다 공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지배층 관계예요. 옛날 봉건주의 뭐 시대 뭐 이런 비평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은 우수하다. 뭐 옛날에 할아버지가 누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족보는 꼭 북에 아니고 양쪽에 반복하면은 한 사람 앞에는 족보가 하나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권 있는 거예요. 족보를. 그러니까 서양서는 어떻게 족보를 공부하냐면은 한 걸음 한 걸음씩 해요. 그러니까 증명서, 생명증명서 하나 찾았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하나의 결혼 증명서 하나 찾아냈고 또 하나는 사명증명서 하나 냈고요. 이거 한 세대에 한 걸음씩 사람의 지식을 찾는 것은 원칙이에요. 서양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한국서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어머님, 할머님의 족보를 하나하나씩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족보, 할머니의 족보, 증조 할머니의 족보, 고조 할머니의 족보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으면 되는 건데 사실은 하나하나씩 아니죠. 할머니는 둘 있으니까
할머니까지 올라가면은 할머니의 족보 2개를 찾아내야 되고 증조 할머니의 족보는 4개입니다. 거조 할머니의 족보는 8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족보에 찾아서 쭉 올라가고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팔고조도를 본다면은 어머님은 하나, 할머니는 둘, 증조 할머니는 넷, 거조 할머니는 8인데 이것을 보신다면은 할머니의 족보를 찾는다면은 여기 이 팔고조에 본다면은 어머님은 누구예요? 정주한 씨입니다. 그런데 정주한 씨에 찾으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혼인 관계는 나오고 또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정조 할아버지 이름 다 나오는데 이것 좀 있으면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참 걸리는 것도 모르지만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찾을수록 기술이 생겨요. 이것 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가능성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구예요? 정주한 씨. 할머니는 누구예요? 진주강 씨하고 잔의 씨 있잖아요. 그 족보에 하나하나씩 찾으면 돼요. 증조 할머니는 누구예요? 경주 씨, 파평윤 씨, 남영홍 씨, 또한 파평윤 씨 있네요. 또한 올라가면은 일직선 씨, 덕수장 씨, 재령이 씨, 문화류 씨, 의성김 씨, 동래정 씨, 진주 하 씨, 경주 이 씨도 있는데 이렇게 족보를 찾아보면은 어머니 쪽에 가족을 2개를 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가능성은 있어요. 또한 양쪽의 가족 제도를 연구를 한다면은 혹시 아버지의 족보를 못 찾으면 본인이 족보 없다 할 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족보가 있을 거예요. 제 한 학생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족보를 하겠다고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의 족보를 못 찾아요. 근데 어머니 족보 찾았군요. 또 할머니 족보도 찾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족보도 못 찾으면은 아마 할머니 2사람 중에 하나를 족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연구하면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가족 제도를 연구하면은 더욱더 많은 기회가 생겨요. 더욱더 많은 연구감을 좀 생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가족 제도를 연구한다면은 나는 상류층, 나는 하류층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본인의 조상은 어느 계급인지 어느 계급에 왔는지 이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요새 사회에서는 상관 있습니까? 조상이 양반이면은 본인이 사람이 좋습니까? 또 조상이 노비이면은 본인이 사람은 좋습니까? 또한 조상 가운데 양반도 있고 본인이 나쁩니까? 또 조상 가운데 노비가 있으면은 본인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거 다 상관없습니다. 조상하고 이런 거 상관없고요. 사실은 충분히 옛날 연구를 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왕의 후손이에요. 제 족보 가운데도 왕 있어요. 근데 그리고 모든 사람은 노예의 후손 될 거예요. 이 조상들 가운데 노예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족 연구 이런 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가 있는 건데 이것은 여러 신문의 헤드라인이에요. 여기서 미국의 second largest hobby in America. Family history. The second largest hobby in America. Genealogy, a rewarding hobby with easy access. Easy access이라는 소리가 지금 컴퓨터로 아주 많이 연구할 수 있는데 요새 한국에도 족보는 주로 컴퓨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genealogy, a fast growing hobby in the US. 또한 fastest growing hobby 가족 연구는 아주 붐하고 있습니다. 여러 genealogy 웹사이트도 있고 이것은 아주 흥미스러운 취미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 가족 제도를 연구합시다. 어머니 쪽, 아버지 쪽, 할머니 쪽, 할아버지 쪽 양쪽에 공부하면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이것은 이 족보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족보 싫어하는 사람은 뭐 본인이 족보가 없는 것인지 또 재미있는 게 어떤 사람은 족보가 좋은데 아주 훌륭한 뭐 한국 역사상에 아주 훌륭한 가족인데 자랑하는 것이 창피하니까 안 하려고 족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위치를 생각하지 말자. 그냥 본인은 재미로 양쪽에 다 연구한다면은 양쪽에 아주 재미있는 거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는 아주 훌륭한 학자 있고 이쪽에는 서재인가 봐. 뭐 거기 엄마가 기록은 없고 아마 노비인가 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본인은 창피할 자랑할 거 없어요. 본인은 본인대로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난 그렇게 족보 연구를 보니까 여러분은 취미로 족보를 양쪽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납시다.